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침 없는 시사 정치와이드입니다.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오늘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또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검찰이 특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당국 의원의 코인 파문에 가려졌던 돈봉투 의혹 사건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놓고 여야가 지금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닥치고 반대만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다른 쪽에선 일본의 심기경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시찰단이 돌아와도요, 공방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정치와이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보시죠. 자, 정치와이드 첫 번째 이슈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호통 영상이 왜 등장을 했을까?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교통정리설 질문에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오늘 초대 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침부터 진행 중이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주요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행정착오라는 변명과 관련해서 10년 전 영상 하나 틀어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도 법조인입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어떤 법무법인이 자기가 그 사건을 해서 자기 매출액으로 올리는 것이지. 법무법인 하늘을 정관예우 특권 지속을 위한 편법 우회로로 설정하고 돈을 계속 쓸어담기 위한 저수지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대법원 판결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16건이 넘는 후보자의 선임 내용입니다. 전관예우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후보자 욕심과 부도덕한 공인의식이 빚어낸 지능적이고 의도적인 탈법, 편법 행위입니다. 법사위의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비밀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 변호 활동을 물리적으로 못합니다. 의원님 지금 정말 그거 하나는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 해당한다는 사건을 제가 보니까 한 개인가 빼고 전부 민사 사건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민사 사건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정기란 교수님.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 시절 이전엔 변호사였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변호사 활동을 한 거 아니냐. 여기에 이 소장에 올라가 있는 이름은 도대체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박용진 의원이 아주 재밌는 영상을 틀어서 그 관심을 끌었는데요. 저런 경우를 뭐라고 그럽니까? 박적박, 박민식의 적은 박민식이다. 뭐 이런 과거의 것을, 한 발언? 그렇죠. 예. 상식을 가지고 있던 박민식 의원 시절과 노회진 그 박민식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 선명하게 대비해주는 어떤 그 장면으로 저는 봤는데요. 자, 좀 전에도 그 법사위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송 변호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박민식 의원이 항변합니다. 실제로 소송 변호를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업한 변호사가 또 법사위원이면서 소송 대리인의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변론 활동을 했냐 안 했냐는 차치하고. 자, 그건 왜 그랬겠어요? 전관 예우 등을 노린 법무법인 활동을 하면서 적을 두고 소송 대리인의 이름을 올렸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자체로도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또한 국회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이것 또한 2년 동안 이게 행정착오다? 행정착오를 2년 동안이나 지속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은 그 과거의 법망 체계를 가지고 당시에는 겸직 부분이 좀 달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제가 15대부터 한 20대 국회까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런 겸직 문제 또는 소송 대리인으로 법사위원이 이름을 걸어가지고 활동한 사례는 본 적도 없습니다. 자, 설사 법망을 빠져나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뭔가 특권을 노린 박민식 의원의 어떤 법꾸라지의 행태에 불과하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장관 후보자로서 당시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뭐 당시에 이런 관행이 있었다가 아니라 당시에 이런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보훈부 장관, 초대 보훈부 장관 후보자답다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송 당사자로, 그러니까 변호인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이름을 하나를 올리면 아무래도 이른바 전관, 뭔가 배려받는 바가 있다 이겁니까? 그렇게 그렇죠. 보는 겁니까? 그리고 실제로
2008년 국회의원이 된 후에 예. 본인의 검찰 출신 변호사 후배들을 모아서 예. 법무법인 하늘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럼 그게 자, 의원이 그러면 사실상 되고 난 뒤입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상 박민식 의원을 보고 만든 법무법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결국 이런 어떤 전관 예우라든가 예.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한, 또 법사위원이라고 하는 특권 예. 이런 것들을 노리고 법무법인을 차리고 본인은 뭐 별로 활동을 하지 않았겠지만 예. 후배 변호사들이 알아서 잘 정리해주고 뭐 저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옥진 변호사, 이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일단은 이제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국회의원까지 되시고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법사위원이 변호사 업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이건 사실은 부적절한 거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예. 있는데 법적으로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국회법의 29조에 예. 겸직금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직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외에 다른 직은 원칙적으로 겸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9조의 2는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말도록 그렇게 아예 그 규정을 갖다가 해놓고 예.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예컨대 변호사를 하는데 갑자기 그만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29조의 2의 2항에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휴업하거나 폐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시간을 좀 주는 거군요. 네네. 그거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변호사들 중에 그 배지를 다시는 분들이 예. 6개월 내에 대개 휴업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국회법이고요. 예. 변호사법은 좀 틀려요. 변호사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변호사법 38조에 변호사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틀려요. 국회법하고 변호사법이 예. 내용이 좀 상충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관례적으로 아마 그다음에 29조의 2가 언제 생겼냐면 제가 알기로는 한 2018년쯤에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박민식 의원이 국회의원 된 게 제가 조금 전에 신성범 의원님한테 물어봤더니 예. 2008년부터 16년까지 국회의원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법이 생기기 전이다. 그 전일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국회의원들이 변호사 막 하는 걸 제가 봐가지고 국회의원이 변호사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2018년 이후에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그 변호사 국회의원들이 예. 변호사는 다 휴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옛날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최광욱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광욱 의원 지금 고등법원까지 그 실형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 1년 넘게 아직 그 판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대법원에서 판결 안 하는 건 다 좋은데 최강욱 의원 정도는 적어도 법사위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하면서 예. 마찬가지로 박민식 후보자도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건 사실이었다. 저는 그렇게 특히나 생각합니다. 과거에 본인이 어떤 한 말이 있는데 지금 본인이 처한 비슷한 상황에서 엄청난 질타를 했거든요. 그걸 오늘 또 틀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고 아무래도 좀 민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아. 하나만 일단, 더 붙이면요. 예, 예. 법사위에 있을 때는 상임위니까 법사위에서 예. 지경위로 옮깁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 개업 신고는요. 법사위 때는 안 했습니다. 상임위를 옮기면서 변호사 신고 개업을 합니다. 개업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경위도 사실은 박민식 의원이 정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이니까 아마 이 질문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지금요. 오전 상황이었었는데요. 이게 아무튼 뭐 기사로도 다뤄지면서 주목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요. 박민식 후보자와 관련된 사안은 이것 말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했거든요. 몇 가지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또 다른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오로지 국가보훈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거는 뭐 정치적인 거를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그동안의 겨를이 없었습니다. 총선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출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지난번 출마 선언을 하고 사퇴를 하고 보훈처장 임명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그 색안경을 끼고 지적을 한 부분을 봤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제 질의의 핵심이 아니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 하는 뭐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생각이 없다. 그럼 뭐 출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네요. 저는 혹여라도 출마 가능성이 1%라도 있다면 후보자 그 지명을 본인이 스스로 거부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5월 10일 날 면접하고 바로 공천 발표를 하기로 돼 있는데 바로 전날 출마 포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안철수 당시 인수위원장이 분당갑 후보로 공천됐는데 혹시 사전에 안철수 후보가 공천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출마 포기하신 겁니까? 저도 그 윤석열 정부 선거 캠프에 있었고 안철수 후보도 그때 선대위원장인가를 했는데 이 지역구 뭐 보궐선거에서 제가 그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좀 보기가 안 알겠습니다. 좋겠다 당을 해서 위하고 갑자기 제가 바로 발언 갑자기 면접 나왔습니다. 전날 포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5월 13일 날 박민식 후보자가 초대 보훈처장으로 임명돼서 사람들이 뭔가 이유가 있구나 급박하게 그동안 상황이 돌아갔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9일 날 포기하실 때 보훈처장 지명 이야기를 미리 들으셨습니까? 전혀 그거는 뭐 진짜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민식 후보자와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뭔가 질의응답을 하죠. 근데 제가 영상을 봐도 명확하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화면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요거에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당시에 이제 분당 갑. 근데 당시에 결과적으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당시에 박민식 의원도 이 지역에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 5월 1일 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해요. 그리고 9일에 SNS를 통해서 출마 포기를 해요. 얼마 안 걸렸죠. 근데 그 사이에 바로 직전에 안철수 의원이 당시에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합니다. 하루 간격이 있죠. 그리고 13일에 보훈처장 임명이 돼요. 이걸 가지고 뭔가 교통정리된 거 아니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조영기 의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보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후보자는 아니라고 굉장히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그 후보자는 아니라고 사실 변명을 하는 것이고요. 누구나 봐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수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훈처장이 임명이 먼저 되었다라고 한다면 교통정리가 아니고 본인이 보훈부로 승격될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안 나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고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안철수 의원을 의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 이게 정리됐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통정리의 이야기로 나오는데 8일 날 안철수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고 9일 날 SNS로 포기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4일 뒤에 보훈처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보궐선거와 당시 지방선거하고 같이 치렀던 그 보궐선거잖아요. 사실 굉장히 주목받았는데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어떤 흐름입니까 이게? 보세요. 저게 왜 보궐선거를 했죠? 김은혜 당시 분당갑 국회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나간다면서 그렇죠.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박민식 의원 입장에서는 부산 북강서갑에 있었는데 지역구를 옮기겠다고 생각한 끝에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주소지가 아마 분당 살때 분당에 저도 알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철수 당시에 당 분위기가 안철수 씨가 뭐였죠? 안철수 전 의원은 그 당시에는 인수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인수위원장이 만약에 나오겠다고 그러면 자 박민식 그때 아마 당선인 특보예요. 대통령 당선인 특보. 안철수 대통령 인수위원장이 공천 경쟁을 하는 게 정식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올바른가요? 합리적인가요? 그렇다. 그러면 당에서 당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정리인 거예요. 교통정리 해야죠. 이준석 대표가 했을 거예요. 당대표 이준석이 했어요. 저래 되면 자 박민식 의원의 선택지는 몇 개 있었죠? 끝까지 경선 붙여주세요. 경선하면 안철수에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포기한다. 왜? 인수위원장하고 당선인 특보가 경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앞에까지 정리가 됐잖아요. 보훈처장 임명은 제가 좀 내용도 들어서 아는데 저 때는 박민식이 처음부터 보훈처장이 사실은 거의 박민식으로 내정되다시피 한 대목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윤주경 의원인가하고 몇 명의 이름이 올랐는데 박민식 의원이 선친이 제 고향 거창 출신인데 월남전에서 전사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인의 보훈 가족이에요. 아. 그러니까 적어도 다음 보훈처장은 아마 박민식 의원이 원하면 예. 무조건 박민식 쪽으로 가기로 돼 있다는 게 거의 정설처럼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가 저 SNS 있었다는 출마 뜻인가요, 포기 선언하고 예. 그 대가로 보훈처장을 갔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달라요. 그러니까 분당갑 출마와 보훈처장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는데 하나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뭐 대가 관계라든지 그리고 교통 정리는 정치권에서는 너무 당연한 게 교통정리 예. 안 했으면 안철수, 박민식, 안철수가 경선을 한다. 그게 정치로 보면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 아까 먼저 영상에 앞선 영상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출마하십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보훈부 장관이 되는데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면은 총선 앞두고 그만둬야 되잖아요, 공직자는. 그렇다면은 이게 글쎄요, 한 10달도 못하고 그만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오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아니 그 대목도 저는 좀 이상한 게 예. 저기서는 박민식 지금 장관 입장에서는 장관도 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풀어준다면 예. 다음 선거 때 한번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과 달리 대통령의 뜻에 달린 건데 예. 자꾸 야당 의원이 출마 안 할 거냐 할 거냐 물어보는데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풀어줘야 나갈 수 있는데 모르겠다 그거네요. 예, 조영기 의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6개월짜리 장관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총선 출마용 이렇게 이력 쌓기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이른바 보입니다. 요즘 말하는 스펙 하나 추가하는 거 아니냐 그 뜻입니까? 그럼? 그렇죠. 보훈처장으로서의 임기를 열심히 마치고 있고 만약에 총선을 출마할 거였다면 지금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총선 출마하냐는 질문에 대답도 못하면서 장관까지는 꼭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좀 꺼림칙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교통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교통 정리가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 허다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출마를 위해서 본인이 포기했고 그렇다면 박민식 지금 보훈처장은 분명히 보훈 인사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보훈부로 승격이 된 이후에 예. 보훈부 장관까지 하고 6개월 뒤에 사퇴한 다음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스펙 쌓기용 장관 후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지금 인사청문회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계속 질문이 오가고 있는 걸로 좀 보여요.